포항 C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 이때인 시간입니다. 지난 20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후포 선적인 일진호가 전복됐는데요. 사고 소식 문석준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문 기자, 네. 이게 어떤 사고였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지난 20일 오후 2시 24분입니다. 이 독도 북동쪽 약 168km 해상에서 울진 후포선적 70m급 어선 일진호가 전복됐다는 신고를 우리 해경이 일본으로부터 전달받은 건데요. 네. 이곳은 한일 경계수역 인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승선원은 모두 9명으로 한국인 3명을 비롯해 중국인 4명, 인도네시아인 2명입니다. 네. 이 사고 선박은 홍계잡이 통발 어선으로 지난 16일 오전 후포항을 출항했으며 23일 후포항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네. 이 사고 소식을 접수한 해경은 수색에 나섰지만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렸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고 나자 해군은 항공기 한 대를 현장에 급파했는데요. 네. 또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 한 대와 함정 한 척도 함께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경 경비 함정은 이날 밤 늦게서야 도착했는데요. 이 사고 해역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이동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해경 헬기 세대가 동해특수구조대 8명을 태우고 현장으로 이동했지만 이 나쁜 기상 상황으로 도착 후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네. 이 특히 사고 해역에는 최대 10m가량의 높은 파도와 함께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사고 해역에 도착한 해경은 일진호와 함께 구명정 한 척을 발견했죠. 그렇습니다. 이 밤늦게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완전히 뒤집혀 붉은색 밑바닥을 고스란히 드러낸 채 표류하고 있던 일진호를 발견했습니다. 네. 또 일진호 바로 옆에서는 주황색 구명정 한 척도 함께 확인했는데요. 네. 이 해경은 곧바로 인근 해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지만 이 초기에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사고 다음 날에는 인근 바다와 선박 내에서 선원 3명을 잇따라 발견했죠. 그렇습니다. 이 해경은 현장 도착 다음 날인 21일 오전 6시 30분부터 잠수사 14명을 투입해 선체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야간에 잠수사를 투입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날이 밝자마자 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네. 이 수색에 나선 잠수사들은 조타실에서 숨져 있던 선원 1명을 발견했는데요. 발견된 선원은 선장인 62살 박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네. 앞서 인근 바다에서는 중국인 선원 2명도 찾아냈죠. 그렇습니다. 예, 앞서 7시 21분쯤에는 함께 수색 작업을 벌이던 민간 어선이 인근 해상에서 부표를 잡고 표류하던 중국인 선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네. 이 구조된 선원은 의식이 혼미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구조된 이후에는 저체온증 외에는 별다른 이상 없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네. 이들은 현재 안정을 되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구조된 선원들은 갑자기 큰 파도가 덮치면서 배를 덮쳤다고 이야기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구조된 선원들은 사고 선박이 후포항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높이 10m가량의 큰 파도가 덮치면서 배가 좌연으로 점점 기울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후 높은 파도가 계속 배로 유입되면서 결국 뒤집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사고 당시 9명의 선원 중 7명이 바다로 탈출했고 5명은 부표를 잡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들이 탈출하기 전까지 선장과 기관장은 선내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이 사고 시간이 당초 알려진 것과는 좀 상당히 큰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선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가 처음 난 시간은 지난 19일 밤 11시입니다. 네. 우리 해경이 일본으로부터 사고를 처음 접수한 시간은 20일 오후 2시 24분인데요. 시간상으로 보면 무려 15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죠. 네. 이 결국 사고 당시 일진호가 구조 신호를 보내지 못해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우리 어선을 발견하고도 해양경찰청에 늦게 통보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 18분쯤 사고 해역을 지나던 한 상선이 사고 선박을 발견했습니다. 네. 이어 12분 뒤 가까운 일본 해상보안청에 신고했는데요. 네. 이후 사고 해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일본 함정이 신고 접수 1시간 뒤인 오후 12시 36분쯤 사고 어선에 접근했습니다. 네. 주변을 수색한 지 26분 만에 주황색 구명 보트를 발견했고
다시 43분이 지난 오후 1시 45분쯤 일진호라는 글자도 확인했습니다. 네. 이 사고 해역에 도착하고 우리 어선임을 확인하는 데만 1시간이나 넘게 걸린 겁니다. 이후 우리 해경의 사고 내용을 통보한 시간은 이때부터 39분이 지난 2시 24분이었습니다. 네. 이 같은 늑장 통보의 원인은 무엇으로 확인됐죠? 네, 늑장 통보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게 되자 이 해경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해상보안청은 사고 해역으로 간 함정이 정확한 현장을 확인하고 이 상부기관인 8광구에 보고한 뒤 통보했다고 해경이 알려왔는데요. 인명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 촉박한 상황에서 내부 보고를 하는데 무려 40분 가까이 이 시간을 보낸 겁니다. 네. 이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은 일본이 좀 더 빨리 우리 해경에 연락을 했다면 생존 가능성이 더 높았을 수 있다며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네. 이 일본의 늑장 통보가 국제법상으로는 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제법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게 해경의 설명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일본의 통보는 국제수색구조 협력 체계에 따른 조치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구조를 도우러 온 사실도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다만 긴급한 상황이었던 만큼 보고보다는 연락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결국 이번 일에서도 생명보다는 오히려 매뉴얼을 중시하는 일본의 전형적인 관료주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좌초됐던 어선은 결국 사고 발생 나흘 만인 지난 22일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죠. 그렇습니다. 이 높은 파도에 전복된 채 표류하던 일진호는 사고 나흘 만인 22일 오전 6시 30분쯤 결국 침몰했습니다. 네. 이 처음 사고가 난 지점에서는 서쪽으로 약 40km가량 떨어진 해상인데요. 일진호가 침몰한 지점의 수심은 무려 2,600m입니다. 네. 일진호는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은 겁니다. 이 침몰 전까지 해경의 수색 작업은 이어진 것 같은데 뭐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쉽지만 없었습니다. 해경은 배가 곧 가라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침몰 전날에는 야간에도 대형 함정 10척을 동원해 실종자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아쉽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진호가 전복 사고가 나기 전에 이 피항 통보를 받았음에도 해상에서 대기하겠다고 응답한 걸로 확인됐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일진호가 수협산하 무성국에 조업 위치를 최종 보고한 시간은 지난 19일 오후 2시 58분입니다. 네. 이 침몰하기 8시간 전인데요. 네. 사고 당시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네. 일진호 주변에는 사고 선박을 포함해 모두 3척의 어선들이 한일 중간 수역 일본 경계 지점에서 조업 중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날 이 해양수산부 동해업 관리단 소속 2,000톤급 어업 지도선인 무궁화 39호가 이들 어선을 지도 관리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무궁화호는 풍랑 예비 특보가 내려진 점을 고려해서 19일 오전 동해 최북단 조업 자재 해역에서 조업하던 어선 2척을 인솔해서 울릉도로 피항한 상태였습니다. 네. 하지만 독도 북동쪽 한일 중간 수역에서 조업하던 일진호를 비롯한 어선 3척은 울릉도로 피항하지 않고 바다에서 경랑이 멈추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게다가 일진호는 최종 조업 위치 보고 때 피항 통보를 받았지만 일단 해상에서 대기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일진호가 무서운 바다에서 피하지 못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겠죠. 네. 오늘 뉴스잇데이 일진호 전복 사고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문석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